여러분의 응원으로 펀토피아가 드디어 10,000명의 구독자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성실하고 꾸준히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제가 드디어 삼국지의 뜨거운 감자, 강유를 다루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강유에 대해서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생각이 오락가락 하는데요. 망국의 충신? 아니면 촉멸망의 원인 제공? 실력도 없으면서 북벌? 아니면 과감한 도전 정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좋아요와 알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강유는 위나라 출신으로 제갈량의 1차 북벌 때 본의 아니게 반군으로 오인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촉군에 투항하게 돼요. 제갈량이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갈량이 강유를 후계자로 삼아서 학문과 병법을 물려주었다는 것은 야관중의 창작물입니다. 제갈량은 죽으면서 촉의 조정을 장완과 비의한테 맡겼잖아요. 강유한테 맡긴 적은 없었던 거예요. 강유는 촉의 장수들 중에 대표적인 호전론자였어요. 그의 이상은 제갈량처럼 위나라와 정면으로 착 승부를 겨뤄가지고 천하를 다퉈보겠다는 게 아니고 그저 고향인 농서지방을 회복하는 것 정도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북벌 계획은 장완이 죽은 후에 새로 대장군이 누가 됐어요? 비의가 됐죠. 그에 의해서 번번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군사를 안 줘. 비의의 사후 드디어 촉의 대장군이 된 강유는 이때부터 촉의 전력을 기울여서 거의 매년 동안 위나라로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곽회, 진태 등에는 위나라의 장수들한테 저지가 돼서 큰 성과는 이루지 못합니다. 그가 연속적으로 패전을 하게 되니까 촉이 이제 전쟁에 지쳐가잖아요. 그래서 촉의 조정은 그를 이제는 돌아와라 라고 했는데 강유가 No! 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면서 군대를 거느린 채 저 첩첩산중인 답중에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강유 지지론자들도 안타까워 마지 않는 그 강유가 촉한 멸망의 단초를 제공했던 그 사건이었어요. 위 황제도 촉 정벌에 관한 조사에서 촉이 의지하는 것은 강유뿐인데 그가 본거지에서 멀리 떠난 틈을 타서 공격하면 절반의 힘으로 2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죠. 강유가 답중으로 촉의 주력 부대를 이끌고 간 게 위한테 침략 빌미를 줬다는, 이건 어떻게 보면 침략자 위의 고백인 거죠. 강유의 답중주들은 적군은 막 서울로 내려오고 있는데 강유는 강릉에 있는 것과 같이 촉의 군사력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촉은 전투다운 전투조차 하지 못하고 촉의 수도가 포위되게 된 거예요. 중앙일보에 연재되었던 불편한 삼국지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내용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자주 참고하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강유의 실패 요인을 다음에 3가지로 잡았어요. 첫째, 강유는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이죠. 촉의 약한 국력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출병한 탓에 촉이 급속히 피폐해진 거예요. 둘째, 그는 한 나라의 수장이 되기에는 정치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강유는 환관 황호의 바로를 누르기는커녕 오히려 당한 거죠. 그래서 군경에 처하게 됩니다. 셋째, 강유는 전략적인 식견이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해요. 애초에 유비는 한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길목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그런 방어 전략을 했었잖아요. 근데 작은 공에 눈이 먼 강유는 적군을 한중으로 유인해서 경멸하는 것으로 작전을 변경했죠. 이 때문에 종의 20만 대군은 아무 조항도 없이 그냥 한중에 입성할 수 있었죠. 이것이 또 촉의 멸망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제 역사상 유명한 분들의 강유 비판론을 들어볼게요.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강백약은 문무를 갖췄고 공명을 세우려는 뜻이 있었으나 인명을 경시해 병력을 함부로 소모했다고 기술했죠. 또 어떤 문제든 사리분별이 명확했고 과단성이 있었으나 본성이 급하고 생각이 조밀치 않아 죽음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는 큰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물고기를 굽는 것과 같다. 하물며 작은 나라에 대해서야 여러 차례 소란스럽게 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여러 차례 국벌에 실패한 그 강유를 비판했어요. 남송시대의 역사학자인 호삼성은 강유가 수차례 전쟁을 해서 총나라를 망하게 했으니 마침내 초주의 말대로 되었다. 험한 지역을 적에게 내주고 강력을 개방하여 총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입니다. 라며 강유의 한중 방어선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인 홍대용은 강유는 제갈량의 재주는 없으면서 제갈량의 사업을 하려고 했으니 그 뜻은 충성스럽지만 그가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못하여 결국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니 그것은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요화가 이른바 지모도 적만 못하고 병력도 적보다 적으면서 용병하기를 싫어하지 않으니 어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은 참으로 알고 하는 말이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강유와 동시대 인물인 극정은 강유가 상장군의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청렴했으며 집이 초라했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극정은 강유와 같이 부단히 배우고 소박하며 청렴한 인물은 한 시대의 모범이라고까지 극찬을 해요. 제가 아까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강유의 국벌을 비판했다고 말씀드렸죠. 삼국지에 주석을 단 배송지는 초기 망할 때의 강유의 입장을 분석하면서 그를 지지했어요. 반대죠. 배송지는 강유가 성공적으로 종래대군을 검각에서 지켜냈다는 점을 높이셨어요. 검각에서 강유가 선방하니까 종래가 군을 회군할 것까지 생각했을 정도였잖아요. 다만 등해가 은평에서 우회해가지고 성도를 공격했는데 그걸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라는 논리예요. 등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강유는 뛰어난 인물인데 나를 만난 것이 불행이라는 말이었어요. 당시에 검각에서 종해대군을 방어하던 강유로서는 군을 물러서 성도를 보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배송지는 또한 강유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종해는 위나라 장수들을 모두 구덩이에 파묻어서 죽이고 강유한테 대군을 줘서 선봉으로 삼고자 했죠. 이때 위나라 장군들이 모두 죽고 병사가 만약에 강유의 손이 주어졌다면 강유가 종해를 죽여버리고 촉을 회복하는 일은 아마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배송지는 강유가 계획했던 일에 차질이 있었다고 해서 강유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죠. 한편 중국을 대표하는 근대 역사학자인 여사면은 더욱 적극적인 강유 지지자입니다. 그의 논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갈량이 죽은 후 촉하는 29년간 더 유지됐어요. 이 29년 중에 앞에 12년 동안은 장환이, 가운데 7년 동안은 비유이가, 마지막 10년 동안은 강유가 국정을 총괄했습니다. 문제는 장환하고 비유이가 국정을 이렇게 총괄할 때는 위나라를 정벌하는 대대적인 출병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강유가 대대적으로 출병을 했다는 점에 있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장환과 비유의 시기에 위나라는 혼돈기였어요. 강유 집권기는 위나라의 안정기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주장하는데, 이러니까 촉국의 멸망을 강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실로 억울한 것이고 오히려 장환과 비유이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글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에서 강유를 비판했던 홍대용은 강유의 다른 측면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강유는 양환과 은평을 방비하고자 했으나 황후에게 저지를 당했다. 만약 강유의 계획대로 했다면 등해가 은평으로 한 걸음도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렇게요.
강유가 죽은 지 17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강유에 대해서 열띤 지지와 또 반대가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강유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유 지지론자들이나 강유 비판론자들이나 강유와 끝까지 촉한에 충성했다는 사실은 인정해요. 그쵸? 강유 비판론자들의 가장 큰 논리는 능력이 제갈량만도 못되면서 무리하게 북벌을 감행해서 촉의 멸망을 재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강유 지지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논리를 깨고자 하죠. 제갈량의 북벌과 강유의 북벌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둘 다 실패했는데 제갈량은 추앙을 받는데 왜 강유만 비판하느냐, 이런 논리도 있고요. 또한 지지론자들은 강유로 인해서 촉한의 국력이 그렇게 소모되지 않았다라고도 주장합니다. 강유의 실질적인 전술적인 패배로 유추되는 것은 256년의 단국 전투 그리고 262년의 후하 전투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소소한 출혈이 있으되 큰 피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한편 총나라를 멸망시켰던 종해는 강유를 대단히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해는 강유랑 검각에서 대치를 했죠. 그러면서 강유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공께서는 문무의 덕과 세상을 경영할 책략을 지녔고 그 공적과 명성이 입주를 넘어 중원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사람들이 그 명성에 귀의하고자 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진짜 극찬 아닌가요? 적인데. 종해는 진심으로 강유와 대등한 관계에서 우호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였는지 강유가 종해에게 투항을 하니까 종해가 착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를 급진하게 우대했다고 해요. 종해는 외출할 때면 강유와 같은 수레를 탔대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그와 같은 좌석에 앉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종해가 자신을 휘하에 두었던 두예한테 이렇게 강유를 칭찬했다고 해요. 강유를 중원의 명사들과 비교한다면 제갈탄이나 하오현도 그를 능가할 수 없소. 이야, 이거 완전 극찬 아닌가요? 제갈탄하고 하오현은 한때 위나라 최고의 명사들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종해가 강유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종해는 비록 한장이었지만 강유한테 총나라 군대를 돌려주고 함께 거사를 논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뻔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펀토피아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